안녕하세요, 쭈구미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호카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호카의 모회사이기도 하면서 어그 등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컬스 아웃도어스의 호카의 매출 점유율이 작년에 39%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 호카 공홈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오픈하면서 호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호카 제품을 구입을 하는데 제품을 구입할 때 도대체 나에게 맞는 러닝화가 어떤 건지 고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맞는 호카 러닝화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호카 제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만든 영상이라 다소 내용이 좀 부정확하거나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카 공홈에서는 제품 사양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게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호카 공홈을 검색을 해보니까 남자 러닝화는 270mm 기준을 보통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충 280g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러닝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러닝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러닝화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무거울수록 안정감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러닝화는 소재에 따라서 무게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립톤 GTX 같은 모델, GTX가 뒤에 달려있는 그런 모델은 고어텍스를 소재로 한 러닝화인데 이런 경우 무거울 수도 있겠고, 또 스웨이드 러닝화 같은 러닝화는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러닝화보다 다소 무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드 러닝화는 아니지만 트레일 러닝화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아웃솔이 로드 러닝화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러닝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로드 러닝화보다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서 구분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옵셋인데요. 이 앞꿈치 부분과 그리고 뒤꿈치 부분의 이 높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호카 제품은 거의 한 5mm 정도의 오프셋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오프셋이 낮으면 포어퍼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발 앞으로 착지하는 것에 유리하다고 하고요. 이 오프셋이 높으면 높을수록 힐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발 뒤꿈치 쪽으로 착지하는 것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러닝화가 이 오프셋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오프셋이 높으면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뒤꿈치나 관절에 부상이 자주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러닝화도 그렇고 오프셋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닝할 때 주행법도 대체적으로 발 뒤꿈치를 먼저 쓰는 것보다 발 중간을 먼저 착지하는 미드풋 러닝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러닝화의 오프셋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덜해야 하는 우리는 오프셋이 상대적으로 낮은 러닝화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성 부분인데요. 호카 러닝화의 경우에는 신발을 중립적, 적당함, 안정적인 3단계의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려면 먼저 발의 내전과 외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의 기사를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세의 보행은 뒤꿈치 바깥쪽이 바닥에 먼저 닿고 발바닥 중간에 압력이 실린 후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세의 보행은 발의 피로감을 줄이고 발목, 무릎, 허리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부상의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는 내전, 프로네이션은 발의 뒤꿈치 안쪽이 지면에 먼저 닿고 발바닥의 압력이 안쪽에 실린 후 검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보행은 발바닥과 종아리 근력이 약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발바닥과 무릎의 부상 위험이 높고 신발의 뒤축 안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발의 아치가 너무 큰 해외, 스피레이션 보행은 발의 뒤꿈치 중앙이 지면에 먼저 닿고 발바닥의 압력이 바깥쪽에 실린 후 검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행을 하게 되면 발바닥과 종아리의 근육이 경직돼서 발의 피로가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사람들은 25%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내전이나 외전 현상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내전인지 외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러닝화를 구입하시면 자세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호카 러닝화의 경우는 신발을 중립적, 적당함, 안정적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립화는 외전에 도움이 되고 안정화는 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카의 대표적인 중립화와 안정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호카의 대표적인 중립화는 크립톤 9과 본디 8이 있고, 대표적인 안정화는 RI7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내외전을 평소에는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추측을 해봤을 때 발목이 꺾이는 일이 자주 있고 신발 아웃솔이 바깥쪽으로 많이 닳는 것을 봤을 때 살짝 외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확한 측정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식스 직영 매장이나 러너스 클럽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측정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서 측정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션감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쿠션감은 크게 반발력, 균형감, 풍부함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탄성이 좋은 러닝화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쿠션감이 풍부한 러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러닝화의 미드솔과 아웃솔을 어떤 소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발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반발력이 있다는 말은 탄성이 좋아서 추진력이 강하게 발생한다는 말인데요. 이 반발력을 좋게 해주는 소재는 대표적으로 아웃솔에 카본 플레이트를 넣은 러닝화를 이대로 둘 수가 있겠는데요. 대회에 나가시는 엘리트 선수들이 보통 많이 신곤 합니다. 물론 이 카본 플레이트를 넣으면 탄성이 좋아서 기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는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 같은 아마추어 러너분들은 부상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지 이 반발력에 대해서는 크게 체감을 못하다가 저번에 호카 플라이랩에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스카이워드 X를 한번 신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일반 러닝화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통통 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역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러닝화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풍부하다, 플러시하다라는 느낌은 미드솔에 두껍고 풍부한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충격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그런 러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EVA 폼이라든지 페바 소재를 사용한 그런 러닝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러닝화는 한마디로 맥스 쿠셔너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마추어 러너분들은 반발력이 좋은 러닝화를 선택하시기보다는 균형감이 잡혀있는 러닝화나 아니면 풍부한 그런 러닝화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카의 베스트셀링 러닝화는 보통 다 이런 계통의 러닝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닝화의 분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러닝화를 잘 아시는 분들이 데일리 트레이너, 슈퍼 트레이너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둘 다 훈련용으로 신을 수 있는 러닝화인데, 데일리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신을 수 있는 그런 훈련용 러닝화를 얘기를 하고요. 슈퍼 트레이너는 아까 말씀드린 카본 플레이트 같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소재들이 많이 들어간 훈련용 러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훈련용으로 많이 신는 러닝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대회 규격에는 맞지 않는 러닝화가 있기 때문에 대회용으로는 잘 신지 않는 편이기도 하죠. 호카 러닝화에서는 대표적인 데일리 트레이너는 클립톤 9이 있고, 대표적인 슈퍼 트레이너는 스카이워드 X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량화라는 개념은 여기에 경량에 초점을 맞춰서 무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기능을 최소한으로 남겨둔 그런 러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량화의 대표적인 러닝화는 마6나 링컨 3 등이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호카 러닝화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카 러닝화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의 경우도 이 개념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러닝화를 이해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